네,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평은요,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의 글인데요. 뉴데일리에 칼럼을 실으시죠. 이분은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데 독특하게 경제학과 게임 이론, 그다음에 정치, 이걸 게임 이론으로 분석하는데 아주 맛깔스럽고 놀랍습니다. 저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데요. 오늘 칼럼의 제목이요, 이준석으로 이재명 잡기, 이낙연의 이재희 한수입니다. 부제목 보니까요, 사색당파 개혁신당 최고 수혜자는 이낙연, 이준석은 이낙연의 소모품, 사실상 이낙연 당대표의 이준석 비서실장 꼴, 이낙연의 호남 공약, 민주당 갈라치기 성사 여부에 달려,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낙연의 이재희, 이 이낙연 이제부터는 직함은 빼겠습니다. 이낙연과 이준석 둘이 손을 잡았다. 이재희이다. 원래 이재희는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친다는 뜻이다.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에서 이재희는 뜻이 약간 달라졌다. 이낙연의 이준석의 이를 이용해서 이재명을 친다는 것이다. 휴전선 비무장지대엔 공동경비구역이 있고 여의도 정치판엔 공동정치구역이 있다. 바로 제3지대다. 중도라고 포장하지만 그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없다. 선거 때 쨍하고 나타났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이유다. 그 공동정치구역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건 금태섭과 류호정이었다. 뒤이어 이준석과 양향자가 팀을 만들어 나타났다. 민주당 이탈자 원칙과 상식은 그 구역 내에서 양분됐다. 이낙연과 김종민이 한 팀, 그리고 이원욱과 조홍천이 다른 한 팀이 되었다. 4개 팀, 즉 다색당파가 공동정치구역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옥신각신한 끝에 합당을 결정한 것이다. 간판 이름은 개혁신당으로 정했다. 이낙연, 이준석의 묵시적 협력, 가장 큰 수혜자는 이낙연이다. 이낙연과 이준석은 과거에도 생각이 달랐고 현재도 생각이 다르며 미래에도 생각이 다를 것이다. 다만 4월 총선 전까지 묵시적 협력 관계가 유지될 뿐이다. 게임 이론에서 묵시적 협력과 협조는 전혀 다르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협조는 신뢰가 필요하지만 묵시적 협력은 신뢰가 필요 없다. 예를 들면 묵시적 협력은 조폭 집단 간에도 형성될 수 있다. 바로 구역 나와바리 나누기다. 상대 나와바리를 침범하지 않는 건 신뢰 때문이 아니다. 상대 나와바리를 침범하면 전쟁이 발발하고 양쪽 모두에게 큰 비용이 돌아간다. 조폭 집단들이 반복 게임을 통해 얻은 경험치기다. 즉 상대 나와바리를 침범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범죄 도시 안에 자연스레 나와바리가 나뉘고 태풍의 눈처럼 고요함이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순식간에 나와바리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낙연과 이준석은 묵시적 협력 관계인 것이다. 신뢰는 없다. 이준석은 자신이 이낙연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이낙연이 이준석을 이용해 이재명을 잡는 중이다. 이낙연의 꽃놀이패. 현재 개혁신당 4명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이탈자들이다. 개혁신당이 중도를 표방하지만 이른바 진보 색깔인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공천을 두고 친명 친문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공천의 뒷면은 심리적 칼부림이다. 민주당 이탈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모든 경쟁엔 예선과 본선이 있다. 예선 탈락 충격은 축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판에도 있다. 낙선보다 더 큰 상처가 바로 낙천이다. 예선 탈락이기 때문이다. 공식이다. 앞으로 민주당 전 지역구에서 공천 탈락자들, 즉 예선 탈락자들이 나오게 된다. 축구팬들의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순간이 바로 예선 탈락이 확정될 때다. 허탈감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본선 경기를 가장 열망한다. 선수는 지더라도 본선에 나가 후회 없이 뛰고 싶고 지지자들은 그 선수가 본선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토너멘트에 와일드 카드가 존재할 수 있다.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에게 와일드 카드가 바로 개혁신당이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에게 개혁신당은 와일드 카드가 아니라 후기 전형일 뿐이다. 정체성 때문이다. 누가 봐도 개혁신당 정체성은 민주당 쪽이다. 따라서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전략적 대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낙연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이탈자들 유입이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다. 많으면 당세가 불어나서 좋다. 자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적으면 당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다. 어차피 민주당 이탈자들 유입이 더 많을 것이다. 이준석 입장은 반대다. 어차피 국민의힘 이탈자들 유입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이탈자들 유입이 많아도 좋지 않고 적어도 좋지 않다. 많으면 자신이 정체성이 희석되어서 좋지 않다. 적으면 자신의 존재감이 사그러들어 좋지 않다. 이준석 노화됐고 이낙연 젊어졌다.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세력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대의 자기 실현성 덕분이다. 모두가 불황을 기대하면 불황이 실현된다. 모두가 호황을 기대하면 호황이 실현된다. 와일드 카드를 주려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개혁신당 중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판이 흔들게 된다. 그 결과 자신들의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모두가 같은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실현되는 이치다. 그들이 판을 흔들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면 실제로 판이 흔들리는 구도인 것이다. 공동 정치구역 개혁신당은 모든 게 중간이다. 정치적 나이도 중간으로 수렴 중이다. 합당을 통해 이준석은 노화됐고 이낙연은 젊어졌다. 이준석은 소모품이다. 이낙연이 제3세력 구심점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이낙연의 발판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라고 하지만 이낙연 대표, 이준석 비서실장으로 비친다. 이낙연은 이준석을 비례대 삼아 신당 중력을 키우는데 성공했다. 반윤 이준석의 이낙연 수행 노릇. 이번 총선의 핵심은 이낙연의 호남 공략법이다. 사색당파가 하나로 통합된 건 이낙연의 호남 공략을 위해 엄청난 레버리지가 됐다. 개혁신당의 80%는 민주당 쪽이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반윤, 이준석이 이낙연을 수행하는 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준석의 헌창은 갈라치기다. 아무리 갈라쳐도 국민의힘 이탈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이탈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민주당 내 개딸 전체주의와 친명계 전횡에 지친 친문인사들이 개혁신당 문을 두드릴 것이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간의 각축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즉 이재명 후보 적격 후보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은 의석수 확보보다 호남 전 지역구의 후보 내는 게 중요하다. 그 개혁신당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떠들면 그 사법 리스크 실현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이다. 이준석 영화 무간도 액션. 이준석에게 남은 전략은 하나다. 무간도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 무간도에서 주인공 이름은 특이하다. 진영인이다. 이준석 자신이 공동 정치구역 내에서 보수 진영을 위해 뛰는 보수 진영임을 알리라는 것이다. 즉 민주당 친명계와 개딸들에 향해 자신의 헌창 갈라치기를 휘두르는 것이다. 이준석 민주당 갈라치기가 의석수 가로채기로 이어지면 이준석 자신을 향한 보수층의 증오심도 희석될 수 있다. 이준석은 사실상 보수 진영을 이탈했다. 그에겐 정체성 복원을 위해 후기 전형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기에 전략이 하나라는 것이다. 민주당 갈라치기다. 민주당 갈라치기가 성공할 때에만 이준석은 보수 진영인이 되기 위해 필요 조건을 겨우 갖추게 된다. 이야, 이렇게 이양승 교수가 일갈했는데요. 게임 이론으로 아주 맛깔스러운 평론이죠. 그러니까 게임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은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고요. 게임 이론을 학문적으로 잘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노폭들의 생리, 그 다음에 승부 세계의 생리, 뭐 축구라든가 이런 어떤 토너멘트, 예선 토너멘트, 뭐 본선, 결선, 이런 거에 대한 본질을 아는 분들은 이 칼럼이 아주 납득이 될 겁니다. 여성분보다는 남성들에게 납득이 쫙쫙 와닿는 맛깔스러운 칼럼인데, 여성분들도 요즘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승부의 세계를 또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여성분들도 이해가 잘 될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낙연의 꽃놀이패가 됐는데, 이낙연이 이준석에게 가진 그 굴욕적인 모습, 그러니까 허리를 막 45도로 굽히고, 아주 자식도 아니에요. 이낙연이 큰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준석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으니까 자식 같은 놈에게 허리 구부리고, 자식 같은 놈은 또 허리 뻣뻣하고 쓰고 통합하는 과정에 악수하는 장면이 표출됐는데, 오죽 땡깡을 부렸겠습니까, 준석이가. 근데 그걸 참고 하면서 이낙연은 구랭이가 한 노던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준석은 구랭이는 안 들어가 있어.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 무슨 살모사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어서 탁탁탁 임기응변하고 승질만 탁탁탁탁만 내고 이러지, 구랭이한테 잡혀먹었다. 어이구, 이 대표님, 그러니까 이준석은 또 뻣뻣하게 아버지 뻘 구랭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지율이 당신보다 좀 높지? 그렇지, 수그리고 들어와야지. 잘 되는 거지. 개혁신당 이름도 내 맘대로 다 된 거고, 그지? 내가 이긴 거야! 이러고 까불다가 준석이는 이낙연한테, 구랭이한테 당한 거다. 그럼 이낙연은 왜 이준석을 업어다요? 이준석이하고 뭐 파이가 크고 나발이고 이거 떠나서 자기의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파이를 왜 키워?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데 정적은 한동훈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선전이 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민주진영, 다시 말해서 크게 좌파 진영, 엄좌파 진영에서 자기 대권을 노리는 이낙연과 제일 강력한 이낙연이 깨부숴야 할 상대는 누구겠습니까? 한동훈은 본선에 가서 깨부숴야 되고, 이재명이거든. 그리고 민주당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을 장악하려면 지금 이 신당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나중에 이재명이 감옥을 가든 이재명을 처부수든 해서 민주당을 다시 합당하든 복당하든 해서 이렇게 나중에 스크럼을 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준석이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로. 왜냐면 넷이서 사색당파가 모였다. 우리 판이 좀 커졌으니까 민주당에서 공천 떨어지는 신문 세력도 일로 오세요. 유인작전에 도구, 미끼로, 올가미로 준석이를 쓰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일로 오세요. 하면 이게 파이가 안 커졌는데 자기가 꺼림직하는데, 준석이도 왔습니다. 금태섭이도 왔습니다. 양양자도 왔습니다. 조홍천이도 왔습니다. 다 왔어요. 다 일로 오세요 하면 민주당에서 공천 떨어진 친문 세력들이 와일드카드 저기가 있네. 그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판 키운 다음에 이재이, 오랑캐로 준석이를 이용해서 이재이
이재명을 잡고 그다음에 자기가 민주진영의 대권 주자가 된다. 이런 거에 준석이는 도구가 된 건데 준석이의 이게 도구가 됐는데 가만히 순순히 도구 노릇할 놈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 간과한 거는 이양승 교수가 게임이든 잘하셨는데 준석이의 땡깡 본능을 간과했습니다. 얘는 순순히 EJ에서 도구로만 활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꼭 막판에 땡깡을 부릴 거예요. 이낙연을 괴롭힐 겁니다. 그때 벌어지는 그때 물론 이낙연이가 이제 뜸부기가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 살모사보다 구랭이가 한 수 위이긴 한 수 위이지만 준석이의 땡깡은요. 아이고 한 수 위인 손학규 전 대표 몰아내는 거 보세요. 자기보다 한 수인 윤석열한테 땡깡 부리는 거 보세요. 몇 수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땡깡 부리는 거 보세요. 막판 땡깡 부리는데 우리로선 꽃놀이패다. 여기 이양승 교수는 이낙연이가 꽃놀이패 잡았다고 하는데 이낙연이도 꽃놀이패 잡았습니다. 꽃놀이패의 더 꽃놀이패는 보수 우파예요. 이낙연이 이재명을 잡아서 좋고 이준석이가 도구로 활용한다고 땡깡을 부려도 좋습니다. 준석이는 제거되고 우리는 1타 3피 3마리 다 잡아요.